그 웨이브 3에 이제 그 진행할 내용 중에 제 경험과 지식을 특정한 주제들을 가지고 그 주제와 관련된 어떤 경험, 지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법, 뭐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을 여기 계신 리더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고객과 같이 일을 하는데 뭐 하여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수행하는 걸로 2탄인데 2탄을 이제 제가 변화 관리를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1탄은 지난번에 키 어카운트 개발 성공 사례, 해외 사례하고 국내 사례 2개, 뭐 이렇게 해서 그때 설명을, 공유를 드렸고, 이번에는 변화 관리를 이제 오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프로젝트에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회사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작은 범위 프로세스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회사 전체 큰 전사적인 어떤 프로세스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부분의 변화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회사를 우리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변화해야 되는 그 위치로 가는데 어떻게 잘 그 변화를 매니지해서 이 변화를 그 이루어낼 거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객의 어떤 그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이걸 제대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런 서비스 회사로서 그걸 리더하는 그런 뭐 솔루션 컨설턴트건 그다음 PM이건 PL이건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관점,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것은 저는 굉장히 살아가는데 유용하니 얘기하는 알쓸생지에 해당되는 거죠.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의 지혜, 변화관리 방법. 그래서 전체적인 변화관리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설명하는 거가 하나 이제 쭉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우리가 변화관리를 해나가는데 두 가지 기법이 있어요. 제가 이제 1997년도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우리나라 첫 번째 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SCM 프로젝트 할 때 그때는 이제 프라이스 워터하우스인데 PW US 변화관리 컨설턴트한테 배운 기법이에요. 체인지 레디니스 워크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뭐 하여튼 20년, 그러니까 97년이니까 거의 작년 초까지 해서 한 30개 회사 정도의 그 이제 프로젝트에서 제가 이제 본부장으로서 그 다음에 전체 총괄하는 입장에서 프로젝트를 뭐 50억짜리, 100억짜리 큰 프로젝트들이 있으면 거기에 시작할 때 제가 체인지 레디니스 워크숍을 해서 그 프로젝트의 PM이 고객사를 이해하고 그 고객을 이해하고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는데 제가 그 퍼실리테이터 했던 게 있는데 그 체인지 레디니스 워크숍 이걸 어떻게 하고 거기에 이제 그걸 통해서 뭘 우리가 알아내는지 라고 하는 게 이제 기법으로 하나 또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스테이크홀더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게 이해관계자 분석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우리가 스테이크홀더라고 하는 그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식의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우군을 만들어내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 두 가지가 그 상당히 고객을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고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추진을 할 때 우리 우군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우군들의 지지 속에서 우군은 100% 우군을 다 만들 필요 없거든요. 51%로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에포트 이펙티브하게 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이제 기법을 그거는 전수를 해드리려고 해요. 체인지 레디니스 워크숍과 그 다음에
스테이크홀더 애널리시스. 이걸 처음부터 아마 여기 오늘 설명을 듣는다고 이걸 바로 실행할 수 있지는 않을 텐데, 그 고객사의 어떤 역사가 어떠하고 또 그 어떤 정서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좋은 경우입니다. 가장 최근에 한 거는 재작년에 한 1년 반 정도 자문했던 제조회사가 있어요. 제조회사에서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한 7주간에 걸쳐서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1시간 반 정도 이 워크숍을 하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 회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안에 어젠다는 딱 보통 1시간 반 정도 해요. 그 다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보통 10명에서 한 15명,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제가 한 30명 정도까지도 이제 큰 회의실에서 이제 같이 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다루는 내용은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인식을 제고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객사의 변화를 수반했던 프로젝트들에서 과거의 핵심 성공 요인을 이제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덜 성공적인 이제 성공적이었던 프로젝트와 덜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레이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회사의 체인지 프로파일을 또 이제 10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번 프로젝트의 변화와 관련된 이렇게 이네이블러 성공 요인하고 그 다음에 장애 요인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제 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토의를 하는데, 맨 마지막은 내가 이 회사의 CEO라면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하나가 있다면 그거를 각자 쓰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워크숍을 진행하는 그런 전체적인 모드를 한번 말씀드리면 한 15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하면 회의실이 있어요. 회의실이 있고 제가 퍼실리테이터로 이 자료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벽에는 전지를 한 16장 옆에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미리 다 붙여놔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탁자 위에다가 이제 매직펜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나와서 쓸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스티커 동그란 거 이렇게 이제 빨간색 빨간색 스티커 5개, 그 다음에 파란색 스티커 5개를 각자 이제 하나씩 이제 빨간 거하고 파란 스티커 5개를 각 개인한테 참여한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워킹 어그리먼트를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변화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변화 프로세스하고 핵심 성공 요인인 게,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한순간에 가는 게 아니고 트랜지션 해가지고 as is state에서 to be state로 가는 거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걸 잘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기대도 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이 또 절망의 나락에서 빠져가지고 다시 제대로 헤어나지 못해서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이 일반적으로 잘 관리되지 않는, 여기 있죠, unmanaged change라고. 이 액티비티를 이제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플립 차트에다가 제가 사람들한테 다 이제 지난 어떤 경우에는 어떤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지난 한 5년을 보는 경우도 있고 지난 한 10년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 워크숍에 참여한 사람들이 참여했던 또는 자기가 영향을 받았던 그런 과거 프로젝트 이름들 쭉 얘기하게 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한 10개 내지 한 15개, 많은 경우는 한 20개 정도 프로젝트들 쭉 이제 불러줘요. 그러면 제가 다 이제 퍼실리테이터가 이제 플립 차트에다 적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한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하는 경우는 그냥 넘어가고,
잘 모르는 경우에는 좀 설명을 해주고 어떤 프로젝트 언제 어떤 프로젝트였다. 그러니까 변화를 수반한 거니까 변화를 수반한 프로젝트는 뭐 다양한 종류가 있죠.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조직 평가, 비저닝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들을 쭉 나열하게 해요. 그 다음에 거기 참여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프로젝트에는 빨간 스티커를, 성공적이었던 프로젝트에는 초록색, 그러니까 파란 스티커를 이렇게 갖다 붙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 프로젝트 이렇게 프로젝트 명과 그 다음에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걸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하면 그 옆에 비어 있는 자리에다가 사람들이 와서 스티커를 붙이면 이게 그 초록색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는 거는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평가하는 거고 빨간색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는 거는 덜 성공적인 거죠. 그래서 그걸 쫙 나열을 해보면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는 이제 초록색 스티커가 많은 순서대로 그게 왜 성공적이었는지를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게 해요. 보통 그 프로젝트를 리스트에 올린 사람이 이제 그 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또 의견이 틀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빨간색 스티커하고 초록색 스티커 비율이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주 만장일치로 그 초록색 스티커로 다 평가된 경우들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딱 나열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그 대략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변화를 수반했던 그런 프로젝트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성공적이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성공적이지 않았던 이유들이 대부분 다 망라가 돼요. 그러면 프로젝트가 뭐 한 15개 정도 나열됐다고 하면 대여섯 개에 대해서 하나당 적어도 한 뭐 5개, 6개는 아니지만 한 두세 가지만 해도 적어도 15개에서 한 20가지의 성공적인 이유가 리스팅이 되고 그 다음에 성공적이지 못했던 이유도 다 리스팅이 돼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어떤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어떤 걸 실행을 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되고 뭐 어떤 체계를 갖춰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벽에다 리스팅 해보면서 생각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 과정에서 성공 요인과 그 실패 요인을 머릿속에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제 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제 컨설턴트들을 뒤에다 배석을 시켜요. 그 프로젝트에 뭐 예를 들면 컨설턴트가 한 15명 들어와 있는 프로젝트고 풀타임으로 프로젝트에 와 있는 사람이 뭐 한 15명이다. 그러면 현업에서 15명이 와서 어떤 프로젝트들을 얘기를 하고 과거에 그 다음에 거기에 요인들을 쭉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 회사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이해를 이제 가장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체인지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그 워크숍을 일단 그 나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체인지 프로파일을 작성하게 해요. 체인지 프로파일은 커뮤니케이션, 일하는 속도, 팀워크, 그 다음에 개방적인 태도, 의사결정, 그 다음에 폴리티컬 하냐,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제 조직의 문화는 전체적인 문화는 어떠한가, 그 다음에 내부 경계, 그 다음에 리더 스타일, 그 다음에 위계 질서, 뭐 이런 이제 10가지에 대해서 이제 프로파일링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프로파일링을 하면 그 이제 각자 종이에다 나눠져 가지고 거기다 프로파일링을 하면 진행하는 동안에 이제 옆에 퍼실리테이터하는 한 사람이 쫙 정리해 가지고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어디에 갭이 많이 나는지, 우리 현재 수준과 그 아이디어한 수준을 이제 각자 다 체크해가지고 그 차이를 보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파일 작성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앞에 그 과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평가한 거,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다시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되게 하려면 어떤 이네이블러가 이제 있을 수 있는지, 요거는 대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한 사람 참여한 사람들이 발표하는 게 아니고 전지 한 뭐 2개 정도에다가 나와서 쓰게 해요. 그러면 쓰면 각자 이제 앞에 과거 프로젝트들의 어떤 성공 요인, 그 다음에 덜 성공적인 요인, 뭐 이런 것들 정리해봐서 그거를 유추해서 각자 자기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 베리하고 이네이블러들을 정리를 하고 그걸 한번 랩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선순위를 한번 정리해 보는데, 내가 오늘 하루 그 1일 하루 CEO라고 하면 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하고 싶은 단 한 가지 일이 뭔지, 이런 거를 각자 나와서 쓰게 해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웃풋을 제가 볼게요. 그 아웃풋을 그 프로젝트 워크샵 하는 동안에 이걸 작성하는 게 아니고, 워크샵 하는 동안에는 요거는 이제 그 벽에다가 다 쓴 거니까 다 이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체인지 프로파일은 같이 이제 작성한 걸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성공 요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 요인이 뭔가를 각자 나와서 쓰기 전에 지금 체인지 프로파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엑셀에 넣어가지고 그 갭이 뭔지 이런 것들은 공유를 합니다. 그 워크샵 과정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걸 워크샵 과정에서 뭐 이거 정리해가지고 한 건 아닌데, 이거를 이제 안에 요걸 보시면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요게 지금 참여한 사람이 여기가 총 체인지 프로파일을 작성한 사람 11명이니까 요게 이제 성공적이었던 대 스티커 붙인 경우 한 사람당 5개씩 줬으니까 하나당 한 프로젝트에 2개까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1개를 쓸 수도 있고, 그랬으니까 이제 요걸 보면 이제 요거 하나하나 그 제일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서, 요건 이제 요약해가지고 적어서 그런데 훨씬 더 내용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적인 것들 이제 그 앞에 게 요약을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덜 성공적인 거는 대부분 그들만의 리거, 그 다음에 추상적,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크리티컬 이네이블러, 크리티컬 베리어 이렇게 이제 각자 나와서 자기들이 썼는데, 그걸 벽에다가 쭉 쓰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CEO라면 뭘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정리가 되는 이런 기법인데, 제가 이 설명을 소개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우리와 관련된 그런 고객의 어떤 역사,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 그 다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들, 다른 동료들의 생각들도 확인하고 어떤 걸 대비해야 되는지, 특히 이제 프로젝트 PM이나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 기획을 해나가는 그런 역할을 맡은 그 사람들이 미리 프로젝트 플랜에 또는
그 추진 체계에 반영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도출되는 그런 좋은 기법입니다. 프로젝트 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1시간 반 한번 이 퍼실리테이트를 한번 해주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97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화관리 컨설턴트 한 150kg 되는 LA 오피스에서 왔던 리차드라고 하는 US 변화관리 컨설턴트한테 제가 삼성 반도체 기형과 온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3번 정도 세션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한테 변화관리 체인지 레디니스 워크샵 퍼실리테이터로 인정함 이래가지고 어깨에다 손을 얹어서 자기 수여하듯이 해줬거든요, 저한테. 짧게 이제 스테이크홀더 애널리시스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제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제 분들이죠. 주로는 현업에 있는 분들인데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PM하고 사무실에 딱 들어가서 그러니까 회의실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궈요. 그리고 바깥에서 안 보이게 한 다음에 화이트보드에 하나씩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스테이크홀더 애널리시스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 자라고 하는 것에 대상이 되는 거를 누군지 그거는 이제 개인도 있고 그러니까 임원들 개인도 있고 그 다음에 부서도 있고 그 다음에 부서 내에 또 키맨들도 있죠. 실무자들 중에서도 이게 인플루언스가 높은 이런 분들 하는데 이건 제가 이전에 그러니까 PI 앞단에 이제 그 진단 프로젝트를 할 때 그때 같이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요 끝에 뒤에 보면 CEO 그 다음에 우리가 해당 본부의 본부장, CFO, 그다음 영업이사, 아이고 구미가 나왔네. 이거 빼야 되는데 하여튼 뭐 XX 공장장,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원하고 구미가 공장이어서 수원 공장, 구미 공장. 이 회사는 그 당시에 한 5조 정도 하는 회사였어요. 그다음에 영업이사, 영업부장, 뭐 인사, 뭐 이런 이 사람들이 이제 스테이크홀더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각각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우리 프로젝트에 임팩트가 있냐? 당연히 CEO하고 사업본부장, 이제 CFO는 임팩트가 있죠. 그래서 임팩트가 높고 그 다음에 또 이 변화를 하는데 이제 포지션이 열광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고, 열광적이냐, 아니면 따라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반대파냐, 이게 이제 평가인데, 각 사람 또는 조직에 대해서 이제 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평가했던 거를 골방에 가가지고 PM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물어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회사 CEO죠. 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자기가 오너는 아니에요. 그냥 저 사장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이제 전반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는 낮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해서 아직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였고 늘 이 양반에 의존하고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제 각각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 프로젝트의 그 변화의 임팩트가 가장 높은 사람, 하이인 사람 이 팔로우면 이 프로젝트 성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CEO하고 본부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수지에스트,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이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설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이제 변화를 하는데 영업 조직이 중요한데 영업 이사는 중간쯤 가 있었지만 이 영업 부장은 이게 반대파로 있어서 요 이제 이 각각 주체에 대해서 이건 부서가 될 수도 있어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부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구체적인 임원들하고 관련된 사람들 몇 사람에 대해서만 우리가 포커스를 해서 요 화살표가 우리가 노력해야 될 포인트예요. 이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그젝트 레벨에서는 어떤 식의 노력이 필요하고 프로젝트 팀 레벨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이때 이제 정의했던 게 우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분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액션 플랜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이 스테이크홀더 애널리시스인데 이건 그 단순히 프로젝트뿐만 아니고 그 이제 자기 역할을 부서 내에서 자기 역할을 해나가는데도 늘 이런 틀을 가지고 일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 그래서 제가 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